안녕하세요. 6월 2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이 최근 이란을 때려갖고 이란의 보복이 언급이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절제된 양상, 제한적인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중동 지역의 추가 확전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영향이 보여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3대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이 이란을 때렸으니 이란의 보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이 절대 다수적인 평가였잖아요. 그런데 이 보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습적으로 피해가 크게 하는 이게 아니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가 공격한다, 약간 항의성으로 진행하는 모습이 이란에서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인의 피해가 없었고 그렇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싶다라는 식의 언급까지 한 거 보여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평화적으로 풀려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커지게 될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시장에 긴장감이 팽팽했던 게 어느 정도 풀리게 되었고, 이 부분 때문에 하락했던 게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었다. 요렇게 어제 증시에 대해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우려가 완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내용보다 이스라엘, 이란 12시간 동안 완전한 휴전에 합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전까지 간 건 아니고 일단 잠깐 쉬자라는 식으로 현재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마냥 강대강으로 갔던 과거를 생각하면 요거는 그래도 첫 발을 잘 디뎠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플레 부담이 됐던 원유 가격이 이거 딱 뜨자마자 이제 7.2% 하락해가지고요. 다시 68.51달러까지 70달러 아래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관련해가지고도 아무래도 인플레 압력이 완화되는 모습이 최근 계속해서 보여지게 됐다 보니까 이거 7월에 하는 거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언급이 연준의 이사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 이것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9월 그냥 기다리더라도 금리 인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 7월부터 관련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기대감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증시의 선반영, 이건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언급되고 있는 금리 인하가 한 번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올해만 하더라도 두 번, 그리고 내년 금리 인하한다라고 했을 때 3% 아래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올해 두 번 하면 4.5에서 4%까지 갈 거고, 그리고 내년 3% 아래까지 한 2.75까지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럼 모두 내년에도 4번에서 5번의 금리 인하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야, 이 기간 동안은 증시가 쭉쭉 치고 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상승장의 시작점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천천히 이 부분에 이제 올라탈 준비를 해야 된다. 현재에 대해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다? 이란, 이스라엘 이 전쟁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긴장감이 해소되는지 보고, 유가가 생각보다 오르지 않은지 이걸 보시고, 그리고 이 미국의 관세 협상이 잘 돼서 인플레 완화에 도움을 주는지 보고,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보여지게 되면은 그 순간 전 세계 증시는 대폭등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거 철저하게 묶어서 생각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나오자마자 지금 채권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달러는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금 가격은 아직도 긴장감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상승하는 모습, 요게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이것도 묶어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보면 좋을만한 내용 또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AI에 투자는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HBM이 무조건 필요하기에 이쪽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근데 마이크론 관련해서 실적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 얘기 들려오고 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다. 하이닉스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도 발 하나 제대로 얹게 된다면 그때부터 조금 살아나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AI가 전기 먹는 하마다 보니까 이 송배전 관련된 전력, 여기에 대한 기기의 수요도 급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변압기, 전선 등등 지금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장기적으로 봐도 되겠구나. 짚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OLED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업체를 밀어내고 한국 업체들이 이 특허권을 중심으로 앞서 나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잘 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회사의 밸류 재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품 소부장 요 관련으로까지 한번 이거는 연결을 해서 수직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보택시 문제가 조금 드러났다라고는 하지만 과거 구글의 웨이모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수정하면 이건 금방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 쪽은 뭐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긴장감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투자는 무조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무엇보다 트럼프가 나토 쪽에 이 GDP 대비 몇 프로 방산에 투자해라 요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맞춰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쪽이 여기에서 얼만큼의 점유율을 가지고 가는지 요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K뷰티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 변동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APR 같이 이 뷰티 테크 화장품이 아니라 여기는 저런 거 이제 위주로 하거든요. 의료기기는 아닌데 의료기기급의 성능이다라고 마케팅을 하면서 조금 더 약한 홈케어 할 수 있는 제품들,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쪽의 매출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미래 밸류가 되게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 해서 뭐 생건을 지금 추월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화장품 업체들, 피부 미용 업체들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게 K라는 요 브랜딩이랑 맞춰서 계속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따라만 가도 되겠구나라는 관점으로 여기도 이제 계속해서 밸류를 꾸준하게 측정해 나가며 미래 것에 대한 거, 포워드 밸류 생각하며 이 시가총액의 위치를 꾸준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좀 미래 것 대비 현재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요건 좀 고평가? 부담스럽다? 요거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비만약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가 막 뒤죽박죽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경쟁이 세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들려오게 되다 보니까 노보노디스크 원주잖아요. 시가총액이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한국이나 이런 데에서 올라오는 여기에 기대감도 어느 정도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에 관심 있으시다면 이쪽 같은 경우에도 잊지 말고 꾸준하게 한번 보면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내용 괜찮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셔서 이런 거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순수하게 공부하려고 포스팅 개념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서 또 이 종목들이 뽑혀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도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게 좋다라고 하면 좀 많이 확인해 보시면 뭐 나름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둘 다 불기둥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것도 어느 순간 끝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순간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되 이제 뭘 보면서 마무리를 생각을 해야 되는지 요걸 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급등이 어떤 것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재명 행정부가 들어서고 장관들을 임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AI 담당하는 인사에 네이버 출신의 전문가를 앉히다 보니까 시장 기대감, 실무진이 자리를 잡은 만큼 이쪽은 진짜로 속도가 날 수 있겠구나, 밀어줄 수 있겠구나. 근데 오늘 또 나온 내용이 뭐냐면요. 이 중소기업 벤처 쪽의 장관, 여기에 네이버 전 대표를 앉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IT 벤처부터 시작을 해서 AI까지 모든 부분을 실무진한테 맡긴 만큼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사람들 이렇게 인지를 하면서 밀고 가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급등하고 있다. 이걸 우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 기대감이 큰 건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 효과가 회사들의 실적에까지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땐 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많이 걸리겠죠. 좀 정부가 어느 정도 세팅을 해준다라는 프리미엄이 이 가격에 녹아들고 나서부터는 거품이 빠지면서 어느 정도 이 조정, 안정, 요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회사들의 본질적인 실적, 그리고 이 매크로적인 성향, 글로벌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걸 보면서 그 다음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데, 일단 네이버가 카카오보단 훨씬 좋은 게 있긴 합니다. 어떤 거? 실적이 작년부터 꾸준하게 좋았잖아요. 근데 이게 AI를 광고에 대입해서도 있었지만 쇼핑이 워낙 잘 나가기도 해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 거였거든요. 한데 지금 쇼핑 실적 어떻게 될 예정이다. 1분기에 수수료 요율을 바꿨고요. 2분기부터 이게 적용이 됩니다. 이제 8월 달에 2분기 실적이 딱 네이버에서 발표가 되면은 여기에 맞춰서 네이버에 이제 배율을 측정하게 되고 그에 맞춰서 또 한 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럼 네이버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뭘 봐야 되느냐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해외에서 주요 AI 모델을 한국에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맞춰서 지금 수정을 하며 베타 테스터를 진행 중인데, 이걸 정식 서비스로 전하는 모습과 함께 네이버처럼 기존에 있는 서비스에 잘 녹여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나오는 실적에 맞춰서 여기서 한번 꿈틀거리게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각각 조금 포인트가 다르다. 이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결국 올라가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이버는 관련 이 사이클에 이미 돌입한 상황이고 카카오는 이제 시작이다. 그럼 이렇게 성장성을 채워놓은 상황에서 이제 매크로는 어떤 걸 봐야 되느냐 말씀드리면은, 그냥 전 세계 경기가 좋으면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그만큼 미래 배율을 끌고 오게 되면은 이 고점 자체가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미국의 금리 인하 요건데, 지금 들려오고 있는 소식이 뭐다? 결국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선 경기 상황보다 물가가 잡히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근데 최근 이란 이스라엘 사태 때문에,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 것 때문에 부담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휴전 얘기 들려오고 있잖아요. 마무리되면 그러면 유가 안정된다. 거기다가 최근에 요거 미리 대응한다고 미국이 사우디랑 손잡고 증산까지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이전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여기에는 어느 정도 속도가 붙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럼 이제 여기서 어디까지 금리 인하가 될 것이냐라는 걸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연준에서 주요 인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7월에 해도 괜찮겠다라는 언급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을 보면 30%도 안 돼요. 그러면 뭘 봐야 된다? 가을, 9월, 바로 다음 회의가 9월이거든요. 네, 여기선 지금 금리 인하가 할 가능성 90% 정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올해 9월 전엔 금리 인하가 한 번 될 테니까 요게 선반영되면은 지금과 같은 파워풀함이 한동안은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이거 한 번이 끝이냐? 아니요. 연말까지 2번 얘기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3% 아래까지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2번 금리 인하하면 4.5였던 게 4%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년 3% 아래까지 가면 최소 1%의 금리가 더 떨어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5bp씩 최소 4번의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금리 인하가 되면 한 번 중간에 쉬어갈 때 횡보를 하더라도 할 때마다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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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등. 2019년 당시 2.5%였던 금리가 1.5% 떨어졌을 때 이렇게 올라갔던 걸 참고하면은 이것도 보기 편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트에 대입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현재에 대입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오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한 고비만 넘으면 계속 좋아지는 것만 남았다 보니까는 추세가 유지되면 내년까지 이어가도 되겠구나. 금리 인하의 끝이 보여지게 되는 그 순간까지 홀딩하면은 그냥 알아서 더 올라가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카오 공략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현재 위치에서 추세가 조금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매도하면서 현금 확보를 하고, 좀 떨어졌는데 다음 방금 말씀드린 금리 인하 같은 일정이 시작이 되면 또 사가지고 한 번씩 요렇게 되는 요 그림 밀고 나가봐도 괜찮겠죠? 2020년부터 21년까지 진행이 되었던 그 장이 또 한번
보시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순 하나 걸쳐 놓으면 너무 괜찮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수급적인 부분은 뭘 봐야 된다? 외국인 기관 이들이 계속해서 매집한다면 우려할 거 없고요. 매도가 많다면 어느 정도 이거 잠깐 둔화가 되겠는데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매도세가 조금씩 크게 되고 있잖아요. 거래량 많이 붙고 있잖아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힘에 딸리는 구간이 올 수 있다라는 건 예상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네이버가 더 클 것이냐, 카카오가 더 클 것이냐라는 걸 보면 힘이 딸리는 건 카카오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서 네이버 페이부터 다시 카카오 페이부터 뱅크, 게임즈 싹 다 분할 상장했잖아요. 디스카운트 그만큼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도 하나의 회사였다면 저기 회복이 뭡니까? 돌파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근데 다 쪼개나갔고 더블 카운팅?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기껏 해봤자 웹툰 하나 2조? 지금 덩치 생각하면은 별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했을 때 얘는 충분히 저기를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중간 잠깐 멈칫 크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노릴 수 있는 구간 자체가 네이버가 지금 훨씬 더 넓은 상황이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지 라인은 뭘 봐야 된다? 단기적으로 볼린저 상단.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여기 이탈 안 하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근데 이탈하면 11선 둘 다 딛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빠질 수 있는 건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탈하자마자 매도, 여기 왔을 때 또 한번 믿어주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주게 된다면 매수 이렇게 한 번 더. 그리고 마지노선은 볼린저 상단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21선 이탈하면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많이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탈하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그렇으며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면 그냥 AI 관련, IT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이 더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그랬을 때 수급은 역시나 외국인 기관 이쪽을 보고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오게 되면 요게 상승을 만들어주게 될 테니 지금은 단타를 하더라도 요게 오면은 결국엔 우상향 추세 만들어지는 그거 노려보는 게 정답이다. 지지라인 볼린저 상단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노선은 21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점을 형성을 굳이 제가 잡아놓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추세가 더 이어지면 거기도 금방 뚫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힘들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올라탄 만큼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여기서 한계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여 네카오 분석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으로 오늘도 잘 보내시고 내일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